여자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잇따라 임신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 밝혀내기로 결심했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지수 박사는 눈을 크게 뜨고 초음파 화면을 응시했다. 1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그녀는 이상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이 상황에 대비시키지 못했다. 화면의 이미지는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성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헛되이 애썼다. 무거운 침묵이 작은 방을 채웠다. 그녀는 불안을 가리려고 앞에 놓인 의료 기록에 메모를 끄적였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긴박함이 스며들었다. 마침내 말할 것을 찾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절제된 긴장감을 드러냈다. 서연, 감독관 유나에게 전화해 줄래? 급하다고 전해줘. 문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 없이 따랐다. 그녀는 재빨리 빠져나갔고 지수는 환자와 둘만 남았다. 진찰대에 앉은 젊은 여성 혜진의 눈에는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화면을 응시했고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어떻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괴로움을 드러냈다. 이 이미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야? 내가. 지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임신. 그래, 혜진, 너는 임신했어.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떻게? 젊은 여성은 눈을 돌리고 바닥을 응시하며 마치 거기서 답을 찾기를 바라는 듯 했다. 지금 서 있는 지수는 팔짱을 끼었다. 여기, 이곳에서는 이론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해. 설명해줘, 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갑자기 열렸다. 유나가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엄숙했다. 지수, 뭐야? 의사는 간단한 몸짓으로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다. 직접 확인해봐. 유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이미지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럴 수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책상 위의 의료 파일을 재빨리 넘기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였다. 이번 주에 3번째야, 지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되는 교도소에서는 친밀한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 접촉은 엄격히 감시돼.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임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바로 그거야, 유나.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해.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피곤한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혜진에게 돌아섰는데 혜진은 그들의 면밀한 시선에 점점 더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혜진, 지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한 번만 물어볼게. 어떻게 임신했어? 아빠는 누구야? 그 젊은 여자는 턱을 꽉 다물고 손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나 모르겠어. 그녀가 더듬거렸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냉세해. 유나가 다가와서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 위에 우뚝 섰다. 혜진, 잘 들어. 이건 너만의 일이 아니야? 일주일 만에 임신한 여자가 3명이나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 곳에서.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해. 혜진은 뒤로 움츠러들고 눈을 크게 뜨고 탈출구를 찾았다. 이미 말했잖아. 모르겠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진찰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그 사이에 돌아온 경비원이 유나의 부름을 무시한 채 그녀를 복도로 데려갔다. 홀로 남겨진 지수와 유나는 답이 없는 질문들로 무거운 시선을 교환했다.
유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에 띄게 흔들렸다. 지수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건 시작에 불과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유나가 공허함 속에서 시선을 잃은 채 속삭였다. 지수는 여전히 화면 가까이 앉아 있었고 똑같이 당황한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걸 알고 싶었. 그녀는 팔짱을 끼고 불안한 초음파 이미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여기는 여자 교도소야, 윤. 여기서 임신은 불가능해. 유나는 불안한 몸짓으로 이마를 닦았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일주일 만에 임신한 여성이 3명이나. 우연이 아니야. 설명이 있어야지. 하지만 뭐라고? 지수와 유나가 아직 모르는 건 임신한 수감자들의 미스터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도소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지수와 유나는 수시간 동안 조사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은 듯 했다. 의문은 계속 쌓였다. 누가 책임질까? 그들의 엄격한 감독 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유나는 의심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작은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으기로 했다. 주에 깊게 듣는 청중을 마주하고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임신한 여성이 3명이나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경비원인 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눈살을 찌푸렸다. 저는 하루 종일 이 여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식당이나 마당에서 집안일로 바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친밀한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카메라로 끊임없이 감시됩니다. 다른 경비원인 민서가 주저하며 입을 열 때까지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만약 외부인이 아니라면? 내부인이라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유나는 지수와 곤혹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직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감자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유나는 팔짱을 끼고 몸을 일으켰다. 우리 직원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자다. 방 안에 오한이 퍼졌다. 모두가 즉시 교도소에서 일하는 유일한 남자, 민준을 떠올렸다. 그는 친절과 전문성으로 유명했다. 20년 이상 간수로 일했지만 그는 결코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수는 눈썹을 찡그리고 중얼거렸다. 그게 그저 거칠애일 뿐이라면? 유나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감시 영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수와 함께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무언가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유나, 이거 봐. 지수가 화면을 가리켰다. 영상에서 임신한 수감자 중 1명인 혜진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 뒤에서 민준이 바짝 따라갔다. 둘 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수감자 화장실로 이어지는 다른 복도로 사라졌다. 몇 분 후 민준이 혼자 다시 나타났다. 왜 수감자 화장실을 써야 할까? 유나가 당황하며 물었다. 경비 초소에 화장실이 있잖아. 지수는 점점 불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유나의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민준과 직접 마주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는 휴가 중이었다. 그녀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유나 부인.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빨리 나아지면 직장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경비소에 있는 화장실이 고장나서 수감자 화장실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안심한 유나는 민준을 둘러싼 의심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녀가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동안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네 번째 여성이 임신했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친 유나는 지수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지수야?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최근 임신 사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지수는 주저하며 교도소장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그녀를 짓누르는 걱정을 반영했다. 유나,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로 말했다. 또 다른 사건이 생겼어. 이번에는 수진이야. 유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였다. 수진은 영향력과 위압적인 성격 때문에 두려움을 받는 유명한 수감자였다. 그녀의 무시무시한 체구와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가 가는 곳마다 침묵을 명령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그녀와 즉시 대화해야 해. 유나는 선언하며 벌떡 일어섰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와 지수는 마당으로 향했다. 수지는 이미 벽에 기대어 서서 팔짱을 끼고 도전적인 시선을 그들에게 고정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주변의 다른 수감자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속삭였다. 수진, 우리 둘만 이야기할 수 있어? 유나는 침착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수진은 냉소적으로 울은 다음 대답했다. 이제 감시당하는 건 나야? 재밌게 지내? 지수는 답을 얻기로 결심하고 개입했다. 수진, 우리는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임신한 수감자 3명. 그리고 이제 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 수진은 잠시 그들을 응시했고, 그녀의 표정은 조롱에서 더 강하고 진지한 것으로 바뀌었다. 코를 쑤시는 걸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러니까 물러나. 아니면 후회할 거야. 알았지? 그녀는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선을 던졌고 유나와 지수는 좌절하고 답을 얻지 못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돌렸다. 한계에 도달한 게 분명했고 통제하기 힘들어졌다. 행정부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최선책이에요. 지수도 동의했다. 그들은 알아야 해요. 어쩌면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다음 날, 교도소 행정부와 회의가 소집되었다. 유나와 지수는 눈에 띄게 긴장한 채로 관리들에게 사실을 제시했다. 유나는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임신한 여성 4명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 곳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해요. 마침내 국장이 입을 열기 전까지 어색한 침묵이 방을 채웠다. 우리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감시를 강화하고 모든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어떤 구역도 감독하지 않는 곳이 없을 거예요. 복도, 마당, 서비스 구역, 모든 곳이 끊임없이 감시될 거예요. 다음 주에 지수와 유나는 영상을 검토하는데 수시간을 보냈고 모든 움직임,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그러나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은 없었다. 어느 날 밤, 지친 지수는 화면의 이미지가 계속 재생되는 동안 눈을 비볐다. 유나,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모든 것을 분석했고 아무것도 없어. 유나는 좌절과 피로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아니야. 그녀는 인정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모든 구석을 살펴보고 모든 영상을 검토했지만 여전히 단서가 없어. 미스터리는 여전히 감옥의 긴장된 분위기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하루는 단조로웠고 반복적인 일상에 의해 지시되었다. 유나와 지수는 감시 영상에 붙어서 일하는 시간을 보냈고 신비한 임신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서라도 바랐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진료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는데 교도관 서연이 젊은 수감자를 호위하며 달려왔다. 선생님, 이분은 유나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여기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 설명하며 유나를 진찰대에 올려놓았다. 지수는 유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지금 기분이 어때, 유나? 그 젊은 여자는 대답을 주저하듯 눈을 내리깔았다. 며칠째 아팠어요. 배가 아프고 온몸이 쑤셔요. 더 이상 먹을 수도 잠도 못 자요. 그녀는 약하게 중얼거렸다. 지수는 유나의 눈에 띄는 불편함을 알아챘다. 그녀의 태도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볼 거예요. 지수는 결과를 의심하면서 말했다. 몇 분 후, 그녀의 두려움은 확인되었다. 유나가 임신한 것이다. 유나, 임신했어. 지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이미 유나에게 5번째 수감자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에 유나는 마비된 듯 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곧 감정에 압도되어 눈물이 터져나왔다. 지수는 그녀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손을 얹었다. 서연, 유나를 데려와. 다른 사건이 있다고 전해줘. 지수가 요청했고 그녀의 어조는 엄숙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떠났다. 그 사이 지수는 유나에게 돌아섰다. 유나, 날 믿어.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여기는 안전해. 약속할게. 유나는 서투르게 눈물을 닦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내가 실수했어. 뭔가 아주 나쁜 일이야. 그녀가 더 말하기도 전에 유나가 서연과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주의 깊게 살피며 지수와 의아한 표정을 교환했다. 유나, 우리가 널 도울게. 넌 뭐든 다 말할 수 있어. 유나가 달래는 어조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유나는 조심조심 시선을 들어 올렸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잘못된 곳을 보고 있어. 유나는 호기심에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야? 유나는 말하기 두려워하는 듯 시선을 돌렸다. 마침내 그녀는 속삭였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밖에 있는 남자들이야. 이 폭로에 지수와 유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유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이해하려고 했다. 감옥 밖에서 남자들이 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실제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수진과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마당을 보라. 덤불과 돌벤치 근처. 지수와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다. 그 정보는 초현실적이었지만 마침내 미스터리의 일부를 설명할 수도 있었다. 유나, 확실해. 유나가 수감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유나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 보면 알게 될 거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 톤은 그녀의 말의 심각성을 더욱 깊게 했다. 유나는 그것을 조각해내려고 애썼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임신하는 거야? 마당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유나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제발. 다들 있을 때 가지 마. 수진이가 내가 너한테 한 말을 알게 되면 난 그녀가 뭘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속삭였다. 유나의 고백은 전환점이었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 지수와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단서가 아무리 기괴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가장 구체적인 단서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나와 지수의 하루는 반복적이 되어 직업적 의무와 끝없는 시간 사이에서 같았다. 녹음 파일을 분석하며 항상 답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둘 다 일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카메라를 확인해야 해, 유나. 유나가 언급한 정확한 지점에 집중하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봐야 해. 유나는 단호한 어조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자. 그들은 재빨리 감시 화면 앞에 자리를 잡고 특히 유나가 묘사한 덤불과 도리자 사이의 교도소 마당 영상을 주의 깊게 살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특이한 게 없었다. 수감자들은 왔다 갔다 하며 수다를 떨거나 그저 신선한 공기를 즐겼다. 하지만 지수는 갑자기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잠깐, 유나. 전에는 4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3명뿐이야. 유나는 영상을 되감고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초점을 맞추었다. 맞아. 그중 한 명이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며 사로잡혔다. 남은 3 여자는 이상할 정도로 경계하는 듯 했다. 마치 경계를 서고 있는 듯 했다. 약 30분 후 실종된 수감자가 다시 나타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덤불에서 나왔다. 지수는 숨을 참았다. 유나, 마침내 뭔가를 찾은 것 같아. 가서 확인해보자. 그들은 하루가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마당이 비어 있을 때였다. 수감자들이 감방으로 돌아간 후 그들은 유나가 묘사한 정확한 위치로 향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덤불의 잎을 밀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를 말문 못하게 만들었다. 땅에 은밀하게 뚫린 구멍은 언뜻 보기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지수, 이거 봐. 지수는 몸을 기울이며 눈을 크게 뜨고 충격을 받았다. 터널이야. 이제까지 바로 여기, 우리 코 밑에 있었다. 그들은 즉시 경비원에게 경고했고 경비원은 터널의 깊이를 탐험하기 위해 내려갔다. 몇 분 후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지하 통로가 여자 교도소 마당과 남자 교도소 마당을 연결하고 있었다. 유나와 지수는 반쯤 어리둥절하고 반쯤 즐거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게 다야. 유나가 소리치며 긴장한 웃음을 터뜨렸다. 임신한 수감자들의 수수께끼. 두 교도소 사이의 비밀 통로. 경비원에 따르면 터널은 원래 탈출 시도가 실패한 것이었다. 밖으로 이어지지 않고 교도소 단지의 두 윙을 연결했다. 이 오류를 이용하여 수감자들은 그 통로를 비밀 회의 장소로 바꾸었다. 피임법을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잦은 만남 때문에 임신은 거의 불가피했다. 유나와 지수는 즉시 교도소 행정부에 알렸고
교도소 행정부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두 터널 입구는 봉쇄되어 비밀 방문은 종식되었다. 동시에 행정부는 감독 및 규제된 친밀한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수감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와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교도소 생활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태어난 5명이 아기는 수감자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고 수감자 가족은 어머니가 형기를 마칠 때까지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제 봉쇄된 터널은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교훈이 가득한 이 이야기는 회의 중에 유머와 함께 다시 들려졌으며 때로는 가장 복잡한 미스터리에도 간단하지만 예상치 못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수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었고 시간과 결의가 있으면 진실은 항상 밝혀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